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가운데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함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이완구 수사 상황과 이 성완종 리스트 남은 6명의 수사 향방 분석해봅니다. 정태원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 또 홍준표 도지사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기소한다는 건 이제 재판에 회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재판에 회부하려면 거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사에서 쭉 봐왔다시피 이 사건은 돈을 주었다는 송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결국엔 이제 물적인 증거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간접적인 진술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도 가서 무죄가 나면 안 되니까 충분한 증거 확보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증거 인멸 내지는 참고인들 회유하기라 했다 그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연 구속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해봤을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름이 8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선 2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된 셈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소 시기도 아마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우리 노 변호사께서는. 네,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일단 수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재판에 옮겼을 때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사 자체가 썩 완벽하게 지금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비밀장부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비밀장부의 존재가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특별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아니냐.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왜냐? 이 메모와 관련해서 대선 자금의 수사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친박계 인사들이 사실은 조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조금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물론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꼭 고려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또 무시할 것도 아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의 고심이 좀 길어지니까요. 사실상 수사 종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사를 여기서 종결할 수는 없지요. 검찰 문을 닫아야죠. 이렇게 되면. 사실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나왔고 진실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들은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 사람들만 받았겠느냐. 야당도 받았겠죠. 왜?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소위 친정권이거든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여당 쪽에 힘을 얻어서 자기의 사업을 해나가던 사람이니까 다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임무가 아니냐 하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여기서 2명 달랑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기서 더 적당히 마무리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흐지부지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메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이 자살을 하시고 하면서 사실은 충격에 빠졌었고 자살까지 하면서 육성으로 녹음을 그 전에 녹취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사실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뒤집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메모에 나와 있는 분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돈을 언제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어떤 정황에 줬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언 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유언 수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거 확보를 본인이 예전에 말했던 메모 한 장,
그다음에 본인이 녹취했던 그 인터뷰, 그거 말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온 객관적 증거가 있어 주어야지만 되는데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확실한 사람은 홍준표 지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뭐 김기춘이라든가 허태열 이런 분들은 사실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병기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메모에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떻게 네. 돈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음 수순으로 밟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 홍 의원님 정도, 홍무정 의원님 정도만 사실은 조금 수사 물망에 올라서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혐의가 없다기보다는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애들 말로 표현을 빌리자면 맨땅에 헤딩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시 장소도 안 나오죠. 뭐 어떤 명목으로 돈이 간지도 안 나오죠. 그냥 메모지에 사람 이름하고 돈만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일부 나온 분들도 시효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메모가 뭐냐에 대해서 그 해설서가 말하자면 그 신문사와의 그 통화 내용을 녹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의미가 해설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홍 지사의 경우는 1억이 적혀 있는데 그 녹취 파일에는 그 당내 대표 경선 나갈 때 준 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나오지가 않으면 그냥 사람 이름하고 돈 액수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거는 수사의 단서로서는 뭐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사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건 뭐 무슨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상당히 고민이 클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민들이 볼 때 안 받은 게 맞다. 또는 받았으면 처벌해야 된다. 또는 법리서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명확하게 해놔야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그 이완구 전 총리하고 홍준표 지사를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맥락이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 홍준표 지사는 1억을 이제 정책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이완구 총리도 3천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속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검찰이 그야말로 비장의 카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사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 돈을 건넸다는 정확한 일시 같은 게 안 나와요. 장소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은 알리바이 될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검찰이 가진 증거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영장 청구해가지고 기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검찰로서는 망신이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그 히든 카드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기소하는데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홍 지사 같은 경우는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의 경우 구속이 되면 도저히 중단이 되는데 과연 그런 경우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더더군다나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정치관 받다고 해서 구속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전략상 오히려 갖고 있는 그 비장의 카드가 다 드러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 여부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결국 구속영장 청구는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 노 변호사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피고인이 이제 그 재판을 해부되면서 구속이 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그 험난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예상이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3천만 원을 받았고 1억 받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구속 관련된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문제점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시도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봐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국민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어젠가요? 우리 그 금감원 전 그 부원장 보였던 김진수에 대한 영장이 이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옛날에는 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그 검찰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주는 쪽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사실은 한풀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 분명히 청구했을 것 같은데 왜 정치인이라고 봐주느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고심하다가 한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아무래도 조금 약간 좀 찜찜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막 다퉈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지금 그 김진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그 검찰로서는 이건 유죄가 틀림없다, 증거도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영장을 청구를 하지만 또 그 영장 청구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사실관계도 다르다, 그건 뭐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것뿐이고 사실 그게 아니다. 또 법리상으로도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면 사실은 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속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건은 구속을 안 하고 일단 불구속 형태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법원에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해보니까 유죄가 맞네. 그러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면서 구속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해두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방어가 안 됩니다. 어디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자기 식구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투어지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불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노 변호사 얘기대로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검사들의 양심에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불구속이다 이런 두 분 다 그런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구속 기준은 안 맞습니다. 예, 근데 돈을 받은 쪽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돈을 준 쪽은 심부름을 한 사람들은 구속이 됐거든요. 이거는 글쎄 그건 조금 다른 것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전달만 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달만 한 사람 같으면 구속이 안 되죠.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박준호 전 상무하고 비서실장 이용기 씨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성완종 회장과 함께 비자금 조성에 직접 상당히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거든요. 단순 전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전모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입을 열면 정말 그 보물 창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단순한 전달자도 아니고 깊이 관여한 걸로 보이고 구속을 하면은 입을 열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으로 구속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완구나 홍준표 경우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종류가. 그게 뭐 단순히 이쪽은 정치에서 봐주고 이쪽은 전달자에 불과한데 뭐 구속하고 그건 아닙니다. 기준이 다르고 구속한 이유도 다릅니다. 예, 지금 뭐 불구속 기소 방침은 정해졌고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소가 되면은 법정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건네졌느냐 이제 그거를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을 얼마를 어떤 장소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이제 이런 거를 검찰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나는 그 사람하고 그 일시에 만난 적이 없다라던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던가 만났는데 그런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던가 혹은 뭐 이번에 예를 들면 윤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 말이 뭐가 틀렸다든가 이런 신빙성을 다투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완구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고 목격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 일시, 그다음에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사람, 또 당시 같이 갔던 제3자, 즉 부인, 그 윤 전 부사장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증거가. 그렇다면 그 홍 지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입증이 쉬운 편이고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액수도 작지만 실제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두 단계가 거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에서 가장 이제 핵심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지사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완구 총리는 유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홍 지사의 경우는 돈을 전달했던 윤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법정에서 쟁점이 되는 거는 윤모 씨의 진술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모 씨의 말이 맞다면 유죄인 것이고 윤모 씨의 말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무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판 기법상은 단순한데 이완구 총리의 경우에는 그 수행 비서인 금모 씨가 그 현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본인은 모르겠지만 쇼핑백을 독대하는 장소에 갖다 줬다. 거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속에 그 현금이 들어 있었고 그 현금을 어떻게 조성을 했고
그걸 성 회장이 받아서 전달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전달 행지에 관해서는 지금 전혀 입증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결혼식에 가도 누가 하객이 와서 선물 주고 가는데 그냥 옆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로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독자한테 갖다 줬으니까 반드시 그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이 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법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잘못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성 회장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네. 우리 노 변호사께서. 일단 뭐 명쾌하게 말을 하자면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고 예. 또 홍 지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유죄를 무조건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은 윤 전 부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말을 번복한다던가 그 사람의 신빙성이 없는 증인으로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분의 말만 가지고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돈을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입금되어서 어떻게 계좌로 들어갔다든가 어떻게 사용되었다라든가 여기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그것까지 확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완구 전 총리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죄의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어떤 식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수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사 과정에서 홍 지사나 그 이완구 총리가 제대로 방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돈 받은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네. 검찰은 뭐 그런 걸 확인했다고 하지만 본인들에게는 그걸 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가 전혀 안 되고 홍 지사는 홍 지사대로 이완구 총리 이완구 자기에게만 쭉 하고 난 거예요. 말하자면 피의자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날 줬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그때 딴 데 있었다 하고 무슨 알리바이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기첩도 무너지게 되죠. 아마 이제 검찰은 미리부터 그걸 공개할 경우에 알리바이를 쭉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검찰이 탄탄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그 메모에요. 남은 6명이 아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까 노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용두사미는 아주 열심히 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도 없고 장소도 없고 명목도 없고 사람 이름 몇 돈만 적혀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의 단서이긴 하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특검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 하느님은 아시겠죠. 성 회장도 알고 본인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성 전 회장하고 같이 접촉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혹시 돈이 오고 간 게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던가 허태열 그분은 7억이나 받았다고 써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접촉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까지 다 이미 지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벌써 한 7, 8년 전에 일을 인제 와서 들춰내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홍문종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좀 확실하게 좀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그 허아무개라고 하는 그 경남기업의 전 재무담당 부사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성완종 씨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육성으로 내가 지금 이분들한테 친하게 지냈으면서 같이 대선 때 2억 정도 줬다, 현금으로 줬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그 허아무개라는 부사장이 그 담당, 그러니까 즉 홍문종 그 의원의 그 선거를 담당했던 선거 본부장이 우리 경남기업에 찾아와서 돈을 받아갔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인 그 김아무개라는 사람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이 그 일시에 경남기업에 왔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홍문종 씨에 대해서도 물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고 2, 3주 안에 또 동선 체크해서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허 부사장이 아니고 한장석 부사장. 맞아. 한 부사장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